그럼 이번엔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LG전자가 사실 뭐 그 전장 사업,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는 갑자기 뭐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엄청 상승을 했고요. 또 스마트폰 사업 철수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요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LG전자의 비클 솔루션 사업부는 뭐 아주 몇 년 전부터 LG전자의 성장 동력이었고 수익성이 낮아서 그렇지 매출액 수주 잔고 계속 늘고 있고 뭐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우리 모터 컴프레서 인버터 같은 그런 이번에 마그나랑 조인트 벤처 만드는 그 비즈니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부품들도 있고 또 차량용 이제 램프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비클 솔루션 사업부는 일부는 M&A를 하고 일부는 저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 과거에 GM이랑은 뭐 조인트 벤처는 아니지만 상당히 협업을 많이 했고 GM 볼트에 이번에는 마그나랑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언제 수익성이 좋아지냐의 그런 이제 게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저가 수주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저가 수주를 많이 한 배경은 일단은 예형을 키우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단계는 끝났기 때문에 LG전자 비클 솔루션은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수익성이 탄력적으로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급한 거는 흑자 전환하면서 내부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간다면 뭐 LG전자의 중요한 사업부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LG전자랑 이제 파나소닉이랑 좀 비슷한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삼성이 소니였으면 LG가 파나소닉인데 소니는 이제 삼성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갔죠. 컨텐츠 회사로 가버린 거고요. 근데 파나소닉은 이제 인프라 B2B 회사로 많이 갔어요. 그때 파나소닉도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이 많고요. 근데 LG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전자 회사들이 가전 제품을 버리고 자동차랑 인프라랑 뭐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갔는데 실패한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파나소닉도 이제 잘해야 되는 거에서 LG도 이제 결국 비클 솔루션 사업부가 핵심 부품과 아니면 우리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중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2차 전지 관련해서. 왜냐하면 LG가 사실은 생활가전에서 제일 압도적인 게 결국 핵심 부품 내재하거든요. 컴프레서 인버터, 그 다음에 모터를 다 내재화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런 제품들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소음도 적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야 되고 세탁기 같으면 물을 적게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LG가 아마 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럼 그 핵심 솔루션이 자동차 부품에도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전기차에는 모터, 컴프레서, 인버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그나와의 그 조인트 벤처도 그런 쪽에서 아마 기회 요인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인 인포테인먼트 이거는 원래 우리 LG가 또 원래 그런 디바이스는 잘 만들고 있고 또 LGD랑도 또 인포테인먼트는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계열사와의 잘 접점을 찾아간다면 뭐 완성차만 안 만들고 나머지는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하고 특히 이 LG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하고 이 LG그룹이 올해 작년서부터 뭔가 픽처를 그리는 거 아니냐, 변화를 위한 뭐 이런 게 시장 투자자들의 많은 그 의견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주가가 막 급등하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는 확정이 된 건가요? 뭐 CEO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뭐 시장에 이미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면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LG 스마트폰 접을 수 있다고 하면 LG폰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상당히 공시가 하셨다고 봐야 되고요. 공시가를 한 거고 그 말은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으니 괜찮은 파트너 있으면 들어와.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했으면 뭐 저는 상당히 이제 구조조정,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매각까지도 많이 암시한 거 아닌가. 그 이상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정도 얘기로도 저는 시장과 그 정도 소통했으면 매각까지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보통 이거는 이제 그동안 들였던 돈 이제 사실 이제 다 손해 본 거를 인정하고 뭐 하는 건데 오히려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되기도 했으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뭐 저 정도로 적자 났으면 시장에서 LG 스마트폰은 돈 먹는 하마라고 본 거죠. 물론 스마트폰이 이제 개인의 IT 허브 역할을 하니까 LG전자가 추구하는 그런 IoT랑 접목도 되고
전장 사업화에 또 접점도 되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기술적인 상징성보다 당장 깨먹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LG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걸 적자를 이제 어쨌든 없어지는 순간에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시장은 본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도 뭐 SK에서 그 휴대폰 사업부 넘기면서 뭐 그게 스카이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펜텍이 가져갔습니다. 네, 펜텍이 스카이 가져가면서. SK텔레텍이었죠. 예.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결국 이제 망했잖아요. 망했죠. 같이 뭉쳐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조용히 접을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수할지. 근데 인수할 대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구글이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뭐 베트남에 빈그룹이 관심이 있고 또 뭐 유럽에 또 뭐 하여튼 자동차 회사가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뭐 누가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글은 과거에 이제 되게 LG랑 비즈니스도 많이 했지만 그 HTC라는 대만 기업을 인수했다가 완전히 뭐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완전히 이제 VR 만드는 회사로 바꿔버렸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실망했죠. 그래서 아마 디바이스에 관심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있다면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을 건데 그러면 딜 사이즈가 만족스럽지 못할 거고 두 번째 이제 뭐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모토로라를 중국에 내놓아가 샀다가 완전히 고생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기업을 중국 기업이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 미국 기업이 대만 뭐 그런 기업 샀다가 또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번 이렇게 다치면 조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딜이 되려면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예요. 특히 LG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빈그룹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베트남에서만 뭐 비즈니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재밌는 게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은 다 할 것도 없지만 다 로컬 스마트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좋은 제품 만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즉 유통 채널을 또 확보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빈그룹이 관심이 있다면 LG가 또 원래 이제 북미하고 중남미가 강해요. 왜냐하면 LG가 CDMA에서 출발한 회사였기 때문에 북미, 중남미가 또 CDMA의 또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강한데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뭐 버라이전이나 이런 회사들은 LG를 많이 좋아하죠. 아마 빈그룹이 관심 있다면 그런 유통망과 AS망이 관심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또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현상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 갤럭시하고 아이폰 이 양자 구도가 이제 확 자리 잡는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신호탄으로? 근데 이게 뭐 두 회사가 양강 구도긴 한데. 근데 예전에 우리 피처폰 시대, 지금보다도 훨씬 좀 전체적으로 판가가 낮은 피처폰 시대에서도 탑3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 이렇게 먹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LG가 먹고 살기 시작했고요. LG도 한때 이제 2008년에 스마트폰에서 이익이 1.5조 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3위로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오니까 참 죄송합니다. LG가 피처폰에서 3위까지 했고 근데 스마트폰까지 가니까 딱 이제 삼성, 애플, 하웨이가 다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나머지는 돈 못 벌어요, 사실은. 과거에도 피처폰 때도 못 벌었고 그때 펜텍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SK텔레텍이랑 버렸겠습니까? 돈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똑같이 스마트폰도 탑3까지만 먹고 산다고 보면 또 뭐 중국 기업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보다도 뭐 물량도 적고 그리고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막 평택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구조도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갔죠. 멀리 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죠, 솔직히.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LG그룹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일부 분들에게서는 폄하됐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LG는 변화를 잘 모른다. 정말 뭐라 그럴까 혁신하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회사다, 그룹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마침 또 센터장님이 예전에 LG증권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LG전자에 대한 그래서 저도 LG증권에 있을 때는 그 당시 LG증권은 LG전자랑 많이 친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NH증권이 됐지만 그래서 저도 뭐 인하원에도 가고 LG가 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보다는 이제 이번에도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없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좀 아름다운 기업이기는 한데 또 이 경쟁이라는 게 또 그렇게만 또 비례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LG 예전에 증권에 있을 때 이제 좀 컨설팅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본무 회장님 앞에서도 제가 좀 세미나도 한번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근데 그 당시도 사실 LG가 휴대폰 할 때 초기에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CDMA, GSM인데 그 통신 기술인데 부품 회사는 또 다르게 쓰고 일반적인 뭐 사출물까지도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 중국 시장 갈 때는 뭐
중국 기업 ODM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초콜릿, 그 다음에 샤인, 메탈, 그 다음에 프라다 이렇게 하면서 LG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마트폰은 이렇게 디자인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잘 하면 죄송합니다. 자꾸 스마트폰이라고 하네. 휴대폰은 피처폰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그때 뭐 어쨌든 남용 부회장님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너무 성과에 심취를 했고요. 그러면서 큰 판이 변하는 거를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대를 놓친 거군요. 예, 아이폰이 딱 2007년에 나왔을 때 2008년에 LG전자가 휴대폰이 역사적 이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5조를 봅니다. 그때가 이제 초콜릿부터 좋아졌던 성공 스토리가 샤인, 샤인2, 프라다. 그래서 정말 딱 특징을 보면 뭐 예쁘게 만들고 또 메탈릭하게 만들고 프라다라는 명품 브랜드랑 같이 만들고 해서 약간은 좀 마케팅과 디자인에 외부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마트폰은 내부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의 안정성과 배터리의 소모든 OS의 안정성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한순간에 바꾸려니까 늦었고 또 삼성은 빨리 애플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대표 주자로서 캐치업을 한 반면에 LG는 좀 늦었죠. 또 그 사이에 또 HTC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쉽죠. 좀 선택과 어쨌든 포기를 좀 탄력적으로 아니면 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룹 그 문화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인화라는 게 결국은 있는 거를 잘 다독거리면서 뭔가를 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혁신은 과감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칼같이 자르는 거에 있어서는 또 LG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LG전자가 지금 뭔가 주가가 급등하고 재평가 받는 것 같지만 지금 이 휴대폰 사업 말고요. 기존 다른 가전 사업들 뭐 노트북도 만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색 가전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서도 뭔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라 그럴까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래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LG 분들한테 욕할 수 있겠지만 LG전자는 말입니다. LG전자와 LG정보통신이 합병된 회사예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LG정보통신이었고요. 약간은 DNA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LG전자의 사업부는 순발력보다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생활가전은 저는 뭐 오히려 아니 주부가 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전자의 생활가전, 신생활가전 보면 아이디어가 다 모여 있어요. 세계의 천재들이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스타일러든 건조기든 뭐 다양한 최근에 뭐 제품들 보면 저런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LG전자의 이 남아있는 생활가전과 뭐 또 우리 CE 사업부든 아니 CE가 아니고 저기 어쨌든 뭐 CE 맞네요. 제가 좀 어쨌든 그래서 HE 사업부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잘하는 원래 잘했던 DNA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구성과 신뢰성, 순발력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이게 순발력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부품은 내구성과 신뢰성이죠.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똑같이 이제 로봇 LG가 많이 강조한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게 순발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성과 내구성과 안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LG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VS 사업부와 B2B와 로봇 이런 제품들은 LG전자의 성공 DNA랑 연결이 돼 있어요. 반면에 MC 사업부는 순발력 이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출발점이 약간은 좀 달랐던 것 같고 LG정보통신이 예전에 네트워크 장비랑 휴대폰이었는데 네트워크 장비는 어쨌든 그때 다 정리해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게 휴대폰이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남아있는 사업부 MC에서 좀 어려움이 겪었지만 남아있는 사업부가 변화에 뭔가 슬로우할 거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제일 변화를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면 뭐 트윈 와시도 그렇고 스타일러도 그렇고 뭐 사실 다른 경쟁사가 안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오히려 성공의 DNA로 강하게 뭉쳐있는 사업부가 이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쨌건 지금 LG전자가 뭐 상한가까지 가고 이런 건 전혀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이유, 그러니까 이유라기보다 이 재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이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할 수 있는 잣대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LG전자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VS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비클 솔루션. 자동차 부품이 중요한 게 LG전자가 상한가 친 거는 사실 애플카 때문에 뭐 마그나 조인트 벤처 때문에 그날 상한가 쳤고 똑같이 뭐 저희 모 회사들도 많이 좀 뭐 기아차도 그렇고 결국 이제 애플카는 이제 뭔가 큰 판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스마트폰이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 빨아먹었어요.
정말 보면 디카도 없애버렸고 MP3도 없애버렸고 뭐 다양한 그렇죠. 휴대기기를 다 없애면서 이거로 모든 걸 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 전기차가 되고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면 이 자동차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모든 게 될 수 있거든요. 무빙 에브리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누가 하지? 딱 보니까 LG가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될 때 재평가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자 사업이 없어졌다 해서 재평가되는 게 아니라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막상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애플이 만드는데 누구 거 써보지 해보니까 스크리닝 해보니까 네이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LG그룹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현상이 있고 이거는 하루 뭐 올해로 애플카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과거처럼 뭐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는 국면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LG전자의 그 어떤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차 관련된 그 전장 부분, 부품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글로벌리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기술력이 됐든 뭐 가격 경쟁력이 됐든. 근데 전기차 쪽은 뭐 사실은 우리가 뭐 테슬라도 뭐 솔루션이 좋지 뭐 들어가는 부품이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사실은 뭐 반도체 기술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들어가는 부품은 또 글로벌 전기차 회사보다 더 품질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LG가 또 유럽의 완성차, 또 국내에 또 뭐 우리 하여튼 국내의 큰 회사 그리고 뭐 르노 삼성, 뭐 GM 또 우리 현대차 이렇게 하면서 완성차 회사들한테 오랜 어떻게 보면 그 납품을 하면서 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뭐 좋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착하죠.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고요. 이제는 뭐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덜 착하면서 그러면 흑자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도의 품질이면 좀 덜 착해도 고객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는 항상 이제 핵심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아마 이상을 높여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애플하고 손잡고 협력업체 대봐야 결국 납품업체 아니냐. 우리 뭐죠? 아이폰. 팍스콘? 예, 네. 팍스콘처럼 얼마나 쥐어짜면서 그냥, 이익률이 그렇게 이 사업 자체는 커질지 모르지만 이익률은 별로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팍스콘이 뭐 이익률은 적지만 근데 그 팍스콘의 자회사들은 이익률이 좋아요. 거기에 납품하는 팍스콘의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팍스콘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적지만 팍스콘 테크놀로지 코업은 좋고요. 뭐 메탈 금속이든 예를 들면 그래서 LG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 이익률이 낮아도 돼요. 근데 적자에서 흑자 전환만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LG의 다른 부품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아니면 LG 이노텍이든 아니면 LG 마그나의 그 컴프레서든 인버터든 이런 거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셈블리 완제품 가지고 돈 벌면 안 되죠. EMS 회사가 돈 많이 벌면 그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LG전자가 이제 크게 한 차례 이제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적정 기업 가치는? 뭐 저희는 어차피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했으니까 뭐 저희는 아직 PBR 2배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얼마로 제시하셨어요? 1.9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엄청난 과거 평균이랑 제가 약간 할증을 좀 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은 LG전자가 어떤 색깔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MC 사업부를 좀 불확실성을 빨리 더 제거해 준다면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MC에 대해서는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3,700명이거든요. 그 인력 구조 조정을 안 하면 다른 사업부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휴대폰 사업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LG 마그나로도 가고, 뭐, 다른 사업부로도 가고, 뭐, 계열사로도 갈 수 있고, 계열사 가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다른 사업부로 가면, 다른 사업부 입장에서는 그게 고정비가 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의 마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VS로 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냉정히 봐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다운사이징해서 빨리 이제 좀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없어지는구나 하는 거지만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그런 불확실성 제거 과정이 지연이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 기대감만 컸나 하면서 좀 디스카운트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기로 했다면 저는 빨리 해야 된다. 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정을 했으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 LG 그룹 문화인 인화라는 어떤 네. 그거에 맞춘
그 인정에 의한 경영이냐 아니면 과감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뭐 주주도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이제 MC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너무 늦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늦은 의사결정이라도 한 거는 빨리 해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LG전자의 투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가가 눈에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